네, 교류되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챗 GPT의 등장과 교육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육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예, 첫 번째로 온라인 강의나 원격 학습 시스템에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자동으로 채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요약문을 생성하여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예측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육산업에서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기존의 선생님들을 대체하지 않을까요? 자,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하게 되고 그 외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교과서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교사에게 보고하여 교사는 이를 보완하고 보다 개인화된 학습 지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과서는 기존의 교육 방식과 교사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또 과제물을 대신하거나 시험을 또 대신 보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네요. 예, 맞습니다. 과제물을 대신하거나 시험을 대신 보는 것이 인공지능 챗 GTP와 같은 기술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교육 분야에선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챗 GTP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부 상황을 추적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교육자들은 인공지능 챗 GTP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채점 시스템이나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추적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공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창의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참여도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인공지능 챗 GPT와 같은 기술의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들은 이러한 기술의 장단점과 부정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자계산기가 나왔는데 주판을 빨리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계산기가 나왔으면 전자계산기를 빨리 쓰는 법을 익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챗 GPT는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언어로 만든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결과값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편집을 해야 할지를 교육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되면 기존의 교과서와 참고서는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교과서하고는 또 별개로 움직일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이책의 가독성과 체감성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와 참고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개념과 지식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교과서는 이러한 개념과 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과서의 기존의 교과서와 참고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둘 모두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집을 파는 서점들의 경우에도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이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네. 아마 처음에 시장이 통째로 사라지니까 타격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교과서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인공지능 교과서의 도입으로 인해 문제집이 교재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생들은 여전히 인강, 학습지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 서점들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교재들을 보완하고 더 나은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한 교육 콘텐츠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문제집을 전부 다 인쇄한다면 양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최적화된 인공지능 프롬프트 기출 문제집을 또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엑셀이니 파워포인트 이런 사용 설명서나 자격증 책을 팔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는 또 인공지능 활용 설명서를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요. 인공지능의 자동 작성 능력이 인간의 작문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 부분도 공감이 가는 게 지금 휴대폰 번호를 거의 못 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저장하고 다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작문 능력은 아직 인간 수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게 제가 글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쓴 글을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합치니까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실적인 내용을 생산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이지만 논리적인 흐름, 감성적인 표현, 창의성 등 인간의 문학적인 능력과 같은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문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면서 인간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복잡한 작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된 문장을 인간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작문 능력이 훨씬 더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정은 창업컨설트께서는 항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자 중심 교육에서 창업자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기존의 직업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누가 내준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숙제를 풀어서 제출하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내는 것과 같이 되어 있죠. 문제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가 발명되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창업가가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과 파워포인트의 명령어만 지정하면 저절로 작성되는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여줬는데 마치 마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직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걸 회사에 판매를 하는데 회사가 월 구독 서비스로 $200짜리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200짜리 서비스로 창업을 해서 회사에 제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 이외의 직업은 또 어떤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직업에서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낮거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직업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작업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감성과 창의가 요구되는 예술, 디자인, 문학 등에서의 분야, 인간의 의사결정과 논리적 사고가 요구되는 법률, 경영, 금융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인간의 역량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역량과 창조적인 사고, 혁신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함께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인간의 역량이 요구되며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일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창업가 정신을
이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창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학원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적인 기업 운영과 노하우 등 경영 전략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거죠.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업계와 협력해서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고 산업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자체나 대학 등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가들에게 인프라와 인력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과 교육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오늘 내용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교육산업에 적용될 경우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육 자료 작성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불법적인 대리 작성 문제와 인간의 역량을 대체하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노동의 대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창업이 인간이 가지는 직업의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성을 창업에 초점을 맞추는 창업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가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비즈니스 역량 그리고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창업만이 좀 살 길이 아닌가 싶네요. 없어질 직업도 많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